숙명여고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 관련해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한번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나올 겁니다. 다른 부모님과 확실할 수 없으세요? 나중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신 못 믿겠다. 숙명여고 전해진 자녀의 최근 16년 성적을 교육부는 즉각 감사를 실시하라. 실시하라! 실시하라! 하나하나 하나하나!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임 변호사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네,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는 조건이 있죠. 네. 그런데 우선은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큰 쟁점은 결국 범죄 사실이 얼만큼 소명이 됐느냐 여부였거든요. 이제 이 문제 유출에 대한 의심이 불거졌을 때 집에 있는 컴퓨터를 바꿨잖아요. 네. 또 이 교무부장의 아버지와 쌍둥이 자녀들이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입을 맞출 가능성도 매우 높죠. 이런 걸로 본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또 이제 구속 사유도 상당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얼만큼 이 사람이 정말 문제를 유출하거나 정답을 유출하는데 그거를 소명이 가능한가 그 부분인데 직접적인 증거는 나온 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상 무죄인 것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경찰에서 제시한 그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18개였는데요. 영장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범죄 사실 소명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영장이 발부되게 됐죠. 그 정황 증거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유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 답안 중에서 네. 오답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써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쌍둥이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솔직히 그래서 지금 숙명여고의 어느 교사께서 이런 일이 있다는 낌새를 치고 알아채고 네. 일부러 오답을 한번 써놔 본 거 아니냐 하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네. 한간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오답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답안으로 써낼 정도면은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가 사실은 변호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전 교무부장이 우연의 일치로 저렇게 된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요. 검찰이 상상만으로 지금 혐의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정작 변호사가 언론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교무부장한테는 자백을 하면은 딸아이가 기소 안 될 수도 있다. 네. 만약에 변호사 입장에서 정말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명백하게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죄 변론하기 바쁘지 자백하면은 애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뭔가 좀 이상해. 이 정황들이 나도 보기에는 이거 무죄라고 보기 힘들어 하니까 자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권유를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승현 결국에 이 쌍둥이 딸아이들도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참 매우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사실 저는 뭐 쌍둥이 딸에 대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제가 얼마만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저 사실이 진실이라면 아버지의 그릇된 생각이 그 아이들의 고등학교 아이들의 창창한 미래를 사실 풍지박산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성공지향주의에 길들여진 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사실 이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선처에 대한 고민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좀 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면 네가 이런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하면 아이에 대한 굳이 기소는 내가 하지 않겠다. 불구속 기소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끔 하지만 굳이 이렇게 그 사건을 크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진실인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보면 버팅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는 그게 아니다.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네. 구속이 되었고 사실 구속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을 하면 사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라는 게 사실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예. 분명히 이러한 어떤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보면 이러한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예. 지금 쌍둥이 자매들까지 이제 또 여파가 미쳐질 그런 대목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비대위도 꾸려져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요구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새로운 피의 사실이 밝혀지고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증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둥이와 같은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너무나 태연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또 체육대회 때 엄마하고 인증샷도 찍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충격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시험에 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인권이고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이제 꽁꽁 감춰가지고 이걸 보다 못한 같은 반 학생들이 묘안을 낸 게 서로 자기 등수를 공개해서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반에서 6등 자리가 하나 비고 그리고 11등 안에는 쌍둥이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교 1등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성적이다. 학교 측 운영위원이 한 말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고 이 쌍둥이 학생들이 전교 1등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해서 그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학생들의 그 쌍둥이 성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임방금 교수님, 학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그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지만 네. 학교 측 입장에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이 쌍둥이 학생들의 뭐 성적을 0점 처리한다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만약에 지금 쌍둥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가 그 문제를 본 건 맞습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대법원까지 갔는데 만약에 무죄로 만약에 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쌍둥이 그 자매들의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해서 이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큰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하면 그 손해를 어떻게 우리가 보상하기는 힘들잖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학교 측에서 섣불리 지금 단계에서 지금 가뜩이나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단계에서 섣불리 0점 처리하기는 학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예. 학부모들의 정말 그 분노가 이해가 되는 것이요. 수시 전형에서는 정말 이런 정형화된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전형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전교 1등 전형도 있다고 그럽니다. 전교 1등까지 모아놓고 그중에서 누굴 뽑을 것이냐 판단하는 전형도 있다는데 그것은 그냥 학교에 대한 평판을 가지고 뽑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일을 겪고 나면은 그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더라도 만약에 뭐 특정 S대에 지원을 했을 때 숙명여고에 대한 평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로서는 전체 학교의 평판과 관련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런 수시 전형을 왜 자꾸 늘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시험을 봐서 한 번 봐서 뭔가 좀 착오가 생길 수 있으면 여러 번 봐서 평균을 낸다든지 예. 해가지고 뭐 한 번 잘못 본 것에 대한 그걸 바로잡을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수시 전형에 대해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제도에 맞는 것이냐 네, 이것은 예. 교육부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